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보이 시안입니다. 독자적이고 독설적인 무비 토크, 도쿠지토, 도쿠제츠나 무비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는 일본 한일 합작도 드라마죠. 한일 합작 드라마에서 한국어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뷰는 이제 다른 리뷰와 좀 다르게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설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므로 냉소적으로 문제점이나 오류를 분석을 하는, 좀 더 드라마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으니 이 리뷰를 보시고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매우 더 재미있게, 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2.214배 정도로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일본 관련 드라마는 한국어로, 그리고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는 한국어로 할 때가 있고 일본어로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한국 드라마, 영화는 일본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개할 드라마는 지금 2026년 3월에 막 최종 회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는 드라마죠. 원제가 첫입에 반하다. 그리고 일본 제목, 영어 제목은 김밥과 오니기리, 김밥도 오니기리, 김밥 앤 오니기리의 효과요 사레테이마스. 이걸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한국 제목이 첫입에 반하다인데 그 일본어, 영어 제목은 또 다른 것 같고요. 또 이번엔 좀 예외적으로 보통 한국어 제목에서 영어 제목으로 바뀌는데 일본어 제목에서 그대로 영어 제목으로 바뀌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한국 아이돌 아이즈원의 강혜원님과 떠오르는 일본 배우죠. 아카소 에이지님이 주연을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통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이런 설정으로 이제 한일 합작 드라마, 국제 연애 컨셉으로 드라마가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대가 많아요. 한국 여자, 일본 남자 이 설정으로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은 첫입에 반하다는 일본 TV 도쿄죠. 일본에서 보통 테레비 도쿄라고 그러는데 TV 도쿄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비슷한 작품으로는 TBS에서 일본 TBS에서 제작한 I Love You, 최정현님과 니카이도 후미님 주연의 I Love You가 작년에 굉장한 히트를 했었죠. 2024년경에 굉장히 히트를 했었는데 이 비슷한 작품과는 또 상당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이 작품은 작가가 한국 작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도 저랑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건너와서 일본 예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이나은 님이 공동 집필로 각본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I Love You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나 여러 가지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봤을 때 작가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것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가 이나은 님이 일본에서 졸업 후 활동을 하면서 취업에 겪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일 합작 드라마,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통 떠올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한 편만 꼽으라면은 주저없이 저는 꼽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죠. 프렌즈. 원빈님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그다음 후카다 교코님 주연의 드라마인데 좀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나 흐름이.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지 못했던 어떤 일본의 서정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집어넣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후 이 프렌즈를 넘어서는 작품은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한일 합작 드라마는 빼지 않고 다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일 합작 드라마는 이제 로맨스물로 가기가 쉽죠. 근데 제가 평소에 로맨스는 거의 안 보는데 한일 합작 드라마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밥과 오니기, 원제는 첫입에 반하다. 이 드라마는 한국 작가 이나님이 작가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2024년 히트한 I Love You보다는 훨씬 더 한일 합작의 느낌이 물씬 나는 자연스러운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뭐 내용이나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뭐 간단한 소개, 간단한 뭐 시놉시스만 남기면 먹을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뭐 그런 로맨틱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재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뭐 재벌이라든지 뭐 설정상이죠. 뭐 실제로는 둘 다 굉장히 잘생기고 예뻐요. 뭐 근데 뭐 외모가 출중하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닌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민의 구도, 이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의 설득력과 몰입도를 높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주인공은 이제 아카소 에이지님은 한국에서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비 영화의 주연으로도 최근에 이제 활약을 했었죠. 자, 남주인공은 스포츠의 실패, 원래는 육상을 했었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스포츠를 그만두고 가족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좀 왕따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가게에서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굉장히 뭔가 이제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듯한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여주인공은 이제 강혜원님은 일본의 미술로 유학을 왔지만 특별한 이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을 하죠. 본인이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에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빨리 취업해라, 결혼하고 취업해라, 이런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유학에서 이제 남겨진 시간 안에 일본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미술 관련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제가 유학했던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유학 막바지에 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이 쉬운 것이 아니죠. 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 중에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주변 인물들도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제 백수 남친을 먹여 살리는 여성이 나오죠. 노아라는 이제 영명이. 근데 일본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제 백수 여친보다 백수 남친을 먹여 살리는 여성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소위 니토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여자분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빌붙어서 노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연예인을 하지 않았다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설득력 그리고 일본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잠깐 비추는 아주 좋은 캐스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일 합작 드라마이다 보니까 자율성이라기보다는 한국, 일본, 이를테면 일본 남자는 이런 이미지고 한국 여자는 이런 이미지다, 이런 고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나가는 게 좀 적잖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나친 일반화가 되어 있고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뭐 모든 일본 남자가 그렇고
모든 한국 여자가 그렇다는 이런 것은 뭐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 좀 이제 유화감이 들었던 거는 그 여주인공이 투정이 너무 도를 넘어요. 둘이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너무 남자친구에게 투정을 하고 이제 제일 이제 의식을 해서 아마 이 대사는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강혜정님이 하는 첫 싸움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브런치에 이제 국제 연애 가이드북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 그 작가분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저 느꼈는데 한국에선 이렇게 한다. 반대로 일본 남자친구가 일본에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본 남자친구는 일본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죠. 양국에서 당연하다는 거를 서로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조절을 둘이서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한국에선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야말로 국제연애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첫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대사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위화감이 들었지만, 나중에 이 강혜정님이 명대사가 나오죠. 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일본에 사귀어서 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죠. 이거 완전 이 드라마의 최고의 명대사지 않을까. 연애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현재 감정에 충실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연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멋있는 여성, 독립적인 여성의 전형적인 좋은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명답이야말로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연애, 유학생과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꿈을 쫓고 있는 청년의 만남이 결코 밝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에서의 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전 여친, 전 남친이 한국과 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데 전 여친, 전 남친과 재회해서 다시 사귀고 혹은 다시 사귀지까지는 않는데 가끔 만나면서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과는 좀 다르고 이제 그 문제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 여친이 아카소 에이지님 남자 주인공에게 다시 대시를 하는 씬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제연애를 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유학생과의 연애의 어려움, 이제 현지인들과 그 나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하게 돼서 이제 만났을 때 뭐가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실질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일 큰 문제 학비인데 학비를 뭐 이를테면은 금수저, 동수저 이상의 되신 분들이 부모님이 대주셨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죠. 집값도 그렇고 뭐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 집값 요 세 개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뭐 가뿐하게 나가는 수준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식비가 있겠죠. 자기의 조금씩 필요한 거 사서 쓰고 용돈을 생각을 하면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상당하겠죠. 근데 그걸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만 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은수저 이상이지 않은 한은 그거를 이제 2년 혹은 4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저도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금수저 설정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마 한계점 이렇습니다. 자, 이번 회부터는 좋은 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 드라마의 한계점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주인공 둘을 잇는 것은 요리? 이 I love you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요리가 없으면 먹는 것이 없으면 둘이 연결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아마도 이제 작가분이 주변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받아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왜 최근에 나오는 일본 드라마, 한일 합작 드라마 혹은 한국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 전부 다 먹을 것으로가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지 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 드라마는 먹을 걸 되고 저 드라마는 다른 게 되면 괜찮은데 역시나 이 드라마도 먹을 것이 매개체가 되고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요리를 하는 일을, 음식을 만드는 일,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작가라고 하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음식을 만드는 거,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뭐 이런 부분, 음식을 매개체로 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I love you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똑같이 너무 좀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나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은 너무 그 타겟 일본 시청자들이 최근에 이제 물론 일본 분들이 한국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리 주제를 다루면은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뻔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역시 음식이 매체가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자, 국제연애. 서로의 잘 모르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죠. 이를테면은 양국의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배경들도 알아야 하는데 단지 먹는 것을 통해서만 교류를 하고 이해를 한다. 야, 이거는 좀 상당히 판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국제연애에 대해서 국제연애 가이드북을 쓰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철저하게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어중간하면 이게 안 된다고 저는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알아야죠.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외국어를 하게 되면은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배경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련 문화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한국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반대로 한국 여자분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유학생이니까 이제 문화 배경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은 거의 나오지가 않죠, 드라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캐릭터의 너무 좋은 사람 만들기가 이 부분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남자 주인공이 사과하는 횟수가 진짜 미친 듯이 사과를 하죠. 뭐만 하면 조금만 하면은 고맙네, 지분과 와루갔다, 미안해, 내가 나빴어, 사과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모르겠어요. 사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과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많이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주인공 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연애가 그렇게 깨끗하게 이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게 사람의 연애고 이제 일상이지, 깨끗하게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과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비현실적이 좋은 사람을 캐릭터를 만들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모든 아이돌 분들이 거쳐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혜현 님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분인데 현실적인 연기가 좀 한계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쁘게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화를 낸다든지 뭔가 좀 격정을 낼 때도
좀 현실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분이라면 좀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좀 더 격정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연기 전반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강하지 않을까. 감독분의 지시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보입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일본 드라마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는데, 한국인 지인이 나오죠. 친한 오빠. 말도 안 되게 친절한 오빠가 등장을 하죠. 뭐 말도 안 돼요. 뭐 동생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알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할까? 차를 태워주고 문을 열어준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것이 사실 자기 여친이나 어떤 부인 혹은 뭐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친구,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해외에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뭐 문까지 열어주는 친절함을 보이고 뭐 차로 뭐 이사도 대령하고 뭐 곤란한 일이 있으면 다 가서 해결해주고 그런 말도 안 되게 친절한 오빠가 등장을 하죠. 근데 전 여친이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남자 주인공에도 또한 쉽게 또 물러서죠.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좋은 캐릭터로 만들려는 좋은 사람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최근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야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착하고 좋으면은 무슨 현실이, 범죄도 없겠죠. 현실은 범죄가 뭐 넘쳐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사람 병.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학비와 취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비자의 문제는 좀 나오죠. 이제 학교를 그만 졸업을 하게 되면 일본에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생의 학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집을 구하는데도 그 정도 집을 이제 원룸 혼자 사는 집을 구하는 게 도쿄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도쿄에 오래 살면서 집값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돈 걱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예술대를 나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예술대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취업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드라마니까 쉽게 연결이 되고 뭐 디자이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취업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술대 쪽은, 크리에이티브 쪽은 취업이라고보다는 뭐 작품 쪽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되더라도 비자가 발행이 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쪽은 굉장히 비자가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비자의 발행 기준이 해외 정부 기준으로 반드시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인물인가, 이를테면 금융이나 의학 이런 쪽은, 전문직 쪽은 확보를 하려 하지만 예술 문화 쪽은 꼭 자기 국내에 있는 예술인도 넘치는데 굳이 외국인을 받아서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비자 매우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취업의 어려움, 한계 등은 배제를 하고 너무 쉽게 흐름이 이어가죠. 그래서 지금 배제하고 너무 드라마 전반적으로 즐거운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 주인공, 아까 에이지님이 강의원님한테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와 결혼하면,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나와 결혼하면은 비자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결혼하자, 이 정도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초기에 굉장히 드라마가 역동적으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러뷰에서도 제가 브런치에서 쓰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이를테면 알러뷰에서 유학생이 우버 배달 알바를 하는데, 우버이 배달 알바 유학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배달 알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알바를 한다는 설정도 그렇고, 이렇게 한일 합작 드라마를 유학생 설정하면 좀 더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한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커버를 해야 이제 뭐
더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몰입도가 높아지는데 로맨스 드라마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작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로듀서분들이 좀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요즘 뭐 챗GPT나 AI로 검색만 해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화 같은 톤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로맨스 드라마의 이런 분위기는 좀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드라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국제연애라는 게 얼만큼 어려운 건지도 여기 이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 남성, 일본 여성이 주로 됐던 한일 합작 로맨스 계열에서 반대로 일본 남성, 한국 여성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제 숫자가 적은 설정으로 최근에 만든 요즘의 드라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한계치를 많이 갖고는 있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제발 좀 일본 드라마에서 먹을 것을 벗어나서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한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드라마 첫입에 반하다 김밥과 우니기리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